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김종철입니다. 정부가 요즘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분야가 있죠. 대통령이 직접 기업 방문을 할 만큼 관심을 두고 있는 방위산업인데요. K방산 나아가서 K항공우주 바로 두 개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작지만 강한 기업, 어떻게 보면 강소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방산과 항공, 우주 상당히 좀 이제 각광을 받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먼저 좀 회사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노코는 2004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네. 그 설립 당시에는 저희가 그 민군 겸용 통신 위성 네. 구축 사업에 참여해서 네. 이는 우리가 부를 때 아나시스 1이라는 프로젝트로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고정형 그리고 이동형 함정용 단말기를 개발하고 시스템의 그 구축을 성공적으로 맞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항공 우주 관련 뭐 통신, 그다음에 특히 통신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고 군사 쪽도 있고 뭐 인공위성 쪽도 있으신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시작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민군 겸용 통신 사업이니까 군 통신을 저희들이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을 함께 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분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예민한 분야고 민감한 분야고 예. 조금만 잘못하면은 뭔가 좀 어긋날 수도 있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좋은 기술력을 갖춰서 이런 분야를 해오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통신 쪽에서도 위성 분야는 어떻게 보면 장거리 통신 그리고 과거에 광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대륙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네. 그 분야를 저희들이 그 도전하면서 그 기술의 핵심은 무선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선 기술은 우리가 현재 많은 분야에 사용되듯이 시장을 지배하고 네. 기술을 선도하는 영역에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유선 단말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선 단말기의 시장 진출에 따라서 유선 단말기는 사라졌습니다. 네. 그와 같이 무선 기술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이 기술에 저희들이 뛰어들어서 계속 해 나가면 우리 미래는 훨씬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그 무기도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에 우주선도 좀 쏘았잖아요. 예. 그렇죠. 자, 예. 그런 가운데 정부의 우주 개발 기본 계획이 불과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네. 자,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제노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들은 아주 중요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이제 세계 우주 기술들이 정말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또 이 기술이 미래에 무지하게 중요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우주의
그 정복이라면 정복이라고 할까요? 우주도 넘나들 수 있는 시대가 돌아할 때 이 우주 기술은 아주 중요한 무선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내년도에 방위 우주 항공청 설립도 출발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 개발 진흥 기본 계획도 확정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고부동하게 국가에서 기업을 밀어주고 네. 또 기업을 활성시키고, 저희 회사는 다행히도 이런 우주 기술에 먼저 선점으로 뛰어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오던 또 회사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우리의 그 미래는 더욱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제너콜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력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1, 2, 3, 4, 5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상을 1, 중을 3, 네. 마지막 하를 이제 5로 본다면 네. 우리나라는 그 단계에서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제 단순히 우주 기술만 보는 거하고 기반 기술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준비가 돼 있느냐는 부분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우주 기술의 핵심이 되는 전자 기술에 대한 분야는 세계 최고급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가전제품, 우리 삼성 가전제품, LG 가전제품 같은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은 전자 분야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고, 하지만 우리가 위성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을 못할 수 있는 어떤 그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든가 우리가 그 방위 산업에 큰 기술을 가졌을 때 그 강대국들이 좀 불안한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의 제약을 과거에 걸어놨던 것이 작년도에서는 그것이 이제 다 그 해제가 되었습니다. 많이 해제가 된 건가요? 다 해제가 됐습니다. 다 해제가 이제 됐어요? 모든 그 미사일을 어느 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는데 많은 족쇄를 풀어줬고, 이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향해서 더 뛰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형성되어 있고, 국가에서 그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힘이 만들어지면서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이 분야에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노코 입장에서도 좀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기업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만 저희들이 방향성을 융합기술, 무선기술, 무인화기술 이런 핵심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기술들에 우리 직원들하고 항상 도전을 하자고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매년 창립 기념일에는 첫 번째 하는 것이 그 해에 진짜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기술에 대한 이런 분야를 열심히 저희 준비하고 공부해서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창립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그러고 있느냐? 처음에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자고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게 제가 전자화학을 전공하고 직장에 나가면 학교 때 뭐 전자공학 배운 거 다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 전자공학을 전공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그 이론과 기본을 잘 준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거를 이해시켜 주면 그 기술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자기들이 전공한 거와 같이 굉장히 탄력성 있게 대응하는 힘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인재를 만드는 경영이 첫 번째 있는 경영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인재로 만들어야만 우리 회사가 혁신 기술을 할 수 있고 미래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제가 그 길을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궁금한 게 본사 건물을 매입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층에 보면은 통신 위성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 외부에서 이제 지나다니는 분들이 보실 때, 저 회사는 어떤 기업이야? 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그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뭐 저희들은 출발이 위성 통신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 회사의 생존이 출발했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핵심 사업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계속 확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거기에 그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 국가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우리 회사의 사업도 미래를 키울 수 있는 길을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해외 기업하고 또 프로젝트 수행을 하셨죠? 네. 네. 어떤 실적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물론 해외 기업하고 몇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군 위성 통신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나시스 2입니다. 그게. 네. 그 군 위성 통신 시스템 구축할 때 우리가 해외 협력사하고 뭔가 우리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우리 기술도 또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에어버스가 위성 산업에서 세계의 최고 수준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예, 그 회사의 뭐 항공기만이 아니라 위성 군 사업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한국의 아나시스 2의 위성 운영국이라는 것은 위성의 우주에 떠 있는 부분을 지상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통신회사의 전화국과 비슷한 그 운영국을 저희들이 턴키로 수주해서 네. 그 일을 정말 중소기업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 일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는 그 세계적인 굴지 기업이 뭐 품질 관리라든가 기술 관리라든가 이것이 엄격하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밤도 새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내서 지금 성공적으로 맞춰서 현재 아나시스 2 시스템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나시스 1, 아나시스 2, 네. 아나시스 3도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예. 이 아나시스 1은 민간과 군이 같이 위성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같이 하고 그것이 군통신의 출발이 아나시스 1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시스 2는 전부 다 군에서 위성을 띄워서 서비스를 하게 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제노코의 성과와 이제 사업 방향을 보면은 정부의 정책하고도 상당히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정부의 그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이게 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방향성이 제대로 된 건지 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그런 계획을 잡아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계획이 이제 초기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우주항공청이 나사와 같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거를 상당히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에는 뭐 100%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이런 앞으로 국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거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민간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거를 한다. 그것도 지금 세계 추세에 보면 그렇죠.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2032년에 달나라를 창륙하겠다. 또 2045년도에는 화성에 착륙하겠다. 이런 웅대한 목표를 잡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끌어갈 거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과제고, 이런 부분이 지금 출발 단계에서 거론되고 그 계획을 확정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잘 추진할 거냐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국가 전략 산업이 됐어요, 사실상. 그러려다 보면은 뭐 기술은 당연하겠고, 그에 따른 뭐 자금도 필요하고, 특히 기업들은 이제 자금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고 계세요? 그 부분이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주 산업은 정말로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네. 예. 전에는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민간으로 그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민간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새로 탄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또 그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은 투자 여력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네. 그러려면 그런 기업들이 이런 국가에서 투자하는 사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위성 국가 사업들을 보면 어떤 사업들은 수익이 거의 안 나오고 우리가 오히려 돈을 보태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투자 여력이 아마 충분치 않아서 그거를 경제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이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또 그 합리적인 투자 여력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예산은 좀 한정돼 있고 또 어떤 효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불법, 음성적인 부분을 이제 제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예산적인 부분들 포함을 해서 정부가 이제 우리 그 개발 계획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기업들하고 좀 호흡을 맞추면 좋을지 정부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기에 기업들이 이런 장비를 개발하거나 이럴 때는 시행착오도 있고, 실제 예산을 받은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 그 더 들어간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양산 시스템으로 됐을 때, 양산으로 가는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 정부의 그 계약 법에 의해서 그 양산하고 나서 그 기업에 와서 양산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수익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익만 인정하고, 그거를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그거를 좀 기업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인력도 고용하고 또 기술에 투자도 하고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꽤 좀 힘드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뭐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순응하면서 가는데 더 활성화된 기업을 그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도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기업들이 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 확보 차원에서는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폴란드의 K2 전차 수출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K2 전차도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그 정부 예산과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실전, 야전에서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수 시장에서 K2 전차의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판매처도 되고 그를 통해서 자금을 얻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돼서 우리나라의 그 방산 기술력이 이만큼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K2 전차의 사례를 빗대어서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도 조금 우리가 접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궁극적으로 나갈 길은 세계 시장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길까지 접어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에 대한 부분은 기업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성숙을 시키려면 그 자체가 가장 힘들고 그 과정까지 진행하는 데에서 기업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만약 어디서 받을 수가 있으면 빠른 속도로 기술 수준도 높이고 시장 확대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예. 자, 이제 그 곧 새해가 되죠. 네, 이제 달력이 또 하나가 좀 마무리가 되는데 앞으로 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시겠다.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기업이고 또 미래를 잘 풀어가야만 기업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이 때를 즈음해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에서 그 정말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는 길을 부단히 노력하며 가고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분야가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그 최첨단 유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주항공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국력을 상징하는 가늠자인 것 같은데 하여간 꾸준히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노코의 유태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슈앤피플 다음 주에도 화제의 리더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